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 앞에 여쭙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소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서 미국은 왜 한국의 최첨단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원자력 발전, 이와 같은 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미국이 그렇게 태도를 돌변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만일에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전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러시아 측에서 항의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다소 좀 심각해졌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에게는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고 중국 측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진들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 측에 약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멘트를 써서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혹시라도 당신의 생각이 첨가됨 없이 그냥 참모들이 써준 대로 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깊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자칫하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뱉어진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그것을 순리대로, 억지가 아니라 자연의 천리대로,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이야기를 시원하게 잘했다. 누구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하면서 매우 윤석열 대통령의 시원한 언급에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을 할 경우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태는 매우 저열하고 천박한 행동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영 논리로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결말은 전쟁을 자초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전쟁이 우리로 인해서 자초되고 발생할 경우에 우리의 대한민국 이 금수강산, 우리의 영토는
짧은 시간 내에 초토화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지금 우린 희망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적으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덤비게 될 경우에, 자, 그러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미국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할 그런 보장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동시에 한반도에 대해서 그들의 숨겨진 야욕을 보여줄 경우에 과연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 스스로의 목숨까지 다시 내던지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발전,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첨단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지적하는 건요,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현재 있는 민주당 행정부가 그와 같은 생각에 지금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나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조롱을 한다거나 비아냥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진영 논리를 가지고서 두둔하고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비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국제관계에서는 이 입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입이 크게 다칩니다. 즉 설화를 겪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말을 하는 이 입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강대국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말은 더욱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보복을 할 수 있는 보복 응징 역량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을 동시에 대항할 만큼, 즉 러시아나 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동시에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서 한국에게 덤비게 될 경우에 미국은 아마도 모르는 척하면서 뒤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있어서 이로운 장점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즉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이와 같은 산업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에서 볼 경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미국은 그다지 손해를 보는 장사도 아닐 것이며 더군다나 일본은 박수를 치면서 미국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는 이미 한국의 삼성과 SK가 중국 내륙 지방에 지어놓은 반도체 공장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설령 전쟁이 발생하고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는 그다지 손해를 볼 장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나 원자력 산업과 같은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측에게 무기를 공급하라고 압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 정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를 해주면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였고, 우리 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등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우리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할 것 없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IRA법, 즉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는 이 IRA법을 제정을 하고 연이어서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칠 뿐만 아니라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짓을 서슴없이 감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 이런 기업을 미국 땅에 투자를 해서 미국 사람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막상 투자를 결정하고 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경영, 회계 장부를 미국 측에게 공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심 기술들에 관해서도 미국 측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즉 우리의 발전된 비밀 기술들까지도 미국 측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이 운영 관리 방법이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유럽 쪽에 수출하려고 하니 매번 우리 한국에서 수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앞장서서 지적 재산권의 소송을 거는 등 거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나간 40여 년 이상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40여 년 전의 수준에 머물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이 분야에서 특히나 강점과 특장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UAE,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우리의 발달되어 있는 이 원자력 실력을 이미 발휘한 바 있고, 또 유럽 지역 국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나서서 회방 놓고 지금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가 겉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배경을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 미국은 전 세계에서 페트로달러로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첫 번째 기축달러인 미국의 달러화를 전 세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기본 단위 화폐로 결정을 해서 전 세계가 달러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석유, 이 피트롤리움이라 그러죠. 이 오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석유를 사고 팔 때도 반드시 미국의 US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페트로달러 패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기축달러인 달러와 그 다음에 피보다 더 진하다고 하는 이 석유 시장과 그 다음에 무기 시장, 그리고 곡물 시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송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해상무역로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1등 국가 패권을 그동안 유지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와 같은 그 땅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 동맹을 맺고 이제는 페트로달러 대신에 브릭스로 하자, 브릭스 화폐로 하자,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화폐인 위엔화로 석유 결제를 하자, 이런 지금 동향들이 나날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세계의 변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페트로달러, 이 페트로달러 패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총량이 이 지구상에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자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즉, 석유의 양은 쓰면 쓸수록 고갈이 되는 희귀한 자원이어야 이와 같은 페트로달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석유가 고갈되는 에너지라고 하던 기존의 학설이 미국이 페트로달러의 패권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내었던 거짓말이라는 이 사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석유가 점점 고갈되어 버리는 그런 희귀한 자원이라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석유업체가 폐쇄를 해버린 한 광구에서 자꾸 이 기름띠가 솟아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 지역에서 기름띠가 솟아오르는 지역을 재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석유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유가 과거 지구의 이 역사를 살펴보건대 이 공룡들의 시체, 또 나무 등과 같은 식물들이 땅에 묻히면서 오랜 시간 압력을 받게 되면 그것이 석탄이 되고 또 석유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이 지층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석유가 흘러나오기에 한동안 기름을 시추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닫아두었더니 다시금 석유가 리필이 된 것이죠. 즉 시추하지 않고 그 광구를 닫아두게 되면 무한 리필이 된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한동안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 거의 무한대로 정말 채굴이 되고 있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인 CO2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와 언론들이 계속해서 떠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과거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와 같은 시절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세기의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훨씬 높았다는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구의 온난화가 되는 것, 즉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며 근본적인 까닭은 태양의 흑점 활동 또 지구에서의 대형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지구를 둘러싸는 현상 등 다양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거하여 수백 년 단위로 지구가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이지 이산화탄소의 양과의 아무런 비례관계가 함수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된 것과는 지구온난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왜 퍼뜨리고 있었을까요? 자,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볼 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합중국입니다. 즉 바이든의 미 행정부만이 미국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큰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금융 자본인데 우리는 일명 그 유대 금융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금융 자본이 더 이상의 거짓말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속일 수가 없다는 이 시점이 이제는 도래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 금융 자본은 페트로 달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도체 달러 패권, 그리고 배터리 달러 패권, 원자력 달러 패권을 갖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던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인 50%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기본 정책 방향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거기에는요, 원자력 발전과 또 전기차 한 대당 200개에서 300개가량이 필요되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아울러서 반도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과거 2차 대전까지는 미국의 힘이 막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반도체 분야, 배터리 분야, 원자력 분야에서는
미국 스스로가 기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이 분야의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 측에게 미국 영토 내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게끔 만들면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 빼앗고 이 대만과 한국 이 두 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게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로 대표되는 딥스테이트에서는 영원히 이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지독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로 대별되는 유대 금융 자본주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는 전자화폐, 조세공산주의, 의료공산주의, 교육공산주의 등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 거주의 자유 등을 탄압을 하면서 세계에서 단일 정부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Great Reset, 거대한 재조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대만의 TSMC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운더리라고 해서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메모리 분야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 장비에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포 동맹,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장비 부품에서의 이점이 있는 일본, 메모리 분야의 한국, 비메모리 분야, 파운더리 분야의 대만, 이렇게 해서 4개국이 이 반도체 동맹을 맺자고 했던 것이 바로 취포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역시 미국은 TSMC 대만에 있는 공장을 파괴할 수 있는, 폭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의 TSMC의 고급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그와 같은 계획을 실천을 하겠죠. 자, 이미 대만의 TSMC 공장 역시 미국의 영토 내에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혹은 3년 후가 되면 미국 내에서도 TSMC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만일 그 시점을 기해서 중국 측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게끔 유도를 해서 미국이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폭파 괴멸시키게 된다면 미국은 바야흐로 반도체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분야의 회사들 보게 되면 미국 회사가 7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회사는 대한민국의 삼성과 SK, 그리고 대만의 TSMC가 고작입니다. 그 전 세계 10위권에는 이제는 일본의 회사가 NEC라든지 후지츠라든지 소니, 파나소닉, 산요, 과거에 일본의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그 부흥을 일궜던 일본의 그 어느 회사도 단 한 곳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일본의 전자산업을 파괴시켰던 미국의 역할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곳이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부추겨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에게 무기를 공급하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만약에 현실로 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을 그냥 둘까요? 러시아는 아마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 휩싸여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전쟁의 포화를 틈타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술기업들 또 기술자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한국을 초토화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미국은 완벽하게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전기차 이 모든 기술을 다 차지해서 추가적인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장악하게 되고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2년 미국 국무부에 우크라이나 차관보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차관보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서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생물무기 연구소를 설치했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미국의 여러 언론사 가운데 팍스뉴스에 의거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CNBC 여러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서는 모두 침묵으로 일관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측의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자행해왔던 추잡스럽고 아주 비열한 헌터 바이든의 행실을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하는 1,000억 달러가 넘는 그 지원 자금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있는데, 이 FTX에서 세탁이 되어서 다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으로 다시 되돌아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미국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되고 폭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원자재 기업, 석유나 가스를 파는 그런 회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곡물 기업, 이와 같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과 영국의 딥스테이트 기업들은 돈을 거의 무한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서 그쪽에서의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길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맹들에게 무기를 공급해라고 강박하고 윽박지르고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과연 사리에 분별에 맞는 짓이 될까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기가 이미 다 소진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게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공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리석게도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을 할 경우에는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적성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러시아가 적성국가로 돌변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우길승천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생산하고 있는 전차, 장갑차, 미사일, 우주 로켓,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과거 러시아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나서 받아들였던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곰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되고 발전시킨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차, 장갑차, 미사일, 우주 로켓 분야의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공급이 되어서 그 제공한 대한민국의 무기가 러시아군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투입이 된다고 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한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러시아 내에서 여론이 등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는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군 역량 가운데 핵연료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핵연료 추진 잠수함과 핵미사일을 장착시킨 채로 지금 동해안 북한 영해 인근까지 은밀하게 이동한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불행할 수도 있을 일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강대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은요, 말 그대로 힘이 세고 큰 나라를 강대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들은요, 자기들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복 응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측에서는 중국의 그 많은 중국인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땅은 넓지만 러시아 인구가 연해주에 얼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을 해서 동북 삼성 지역을 병합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어서 중국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오는 그 중국인들의 중국인들의 연해주 진출을 막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러시아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도 우리에게는 매우 대단히 우호적인 친한 국가였습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고, 동북 삼성 지역,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 삼성 지역까지 병합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 지역과 대한민국에게 많은 에너지들을
육상을 통해서 수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지금 현재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시베리아에 이 횡단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보내서 수출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는 그 물건을 운송해 주는 대가로 열차 운송비로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에 이 얼어붙어 있는 땅이지만 시베리아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중국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를 왜 무엇 때문에 적으로 돌려 세워야 하겠습니까?